혹시 다이어트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데서 수많은 허접한 정보를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각기 다른 주장을 보면서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제가 단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단 10분 만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생기는 대부분의 심리적인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질문하실 수 있겠죠. 도대체 네가 뭔데 다이어트를 알려주겠다 만다야? 매우 동의합니다. 저라도 모르는 사람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너보다 다이어트 더 오랫동안 많이 해봤어. 네가 내 스트레스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다이어트와 요요를 겪으면서 30kg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해왔던 온갖 다이어트 성공과 실패 이유를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내분비계나 영양, 심리 같은 것들을 공부했어요. 진짜 다이어트만 생각하면서 몇 개월을 공부했더니 제가 알던 모든 것들이 꽉 맞아 들어가면서 퍼즐이 완성됐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몇 번 실패하면서 식이장애가 생겼거든요. 저는 원하는 걸 건강하게 먹으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2개월 만에 14kg이 빠졌어요. 이 이론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저절로 살이 빠진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인들의 다이어트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가지고 다이어트 컨설팅 업체를 만들어서 1년 이상 운영했어요. 그런데 제가 큰 사업가가 아니라서 수익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한 명씩 진정으로 돕고 싶다는 마음만 갖고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제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서 저를 돌보지 못하고 고객만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까지 모두 녹여서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만들었어요. 이걸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사실을 전달드리려고 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저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왜 실패하는지 이유를 확실히 압니다. 몇백 명의 다이어터들을 만나고 하나같이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어서 신기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해줬어요. 잘난 척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모르던 것을 알고 나면 저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요. 이제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셨죠?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떠드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전문적인 것들을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 더 몰입하기 좋으니까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제부터 다이어트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살을 아무리 빼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면 결국 요요가 오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빵을 끊고 살을 뺐다고 해봐요. 그럼 이 사람은 빵 먹는 걸 무서워하게 됩니다. 왜냐면 빵을 먹고 살이 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음식을 피어푸드라고 하는데 피어푸드를 만든 분들은 다이어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힘들어져요. 그래서 먹지 못할 음식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참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날은 꼭 치킨을 시키게 되잖아요.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은 특히 다이어트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다이어터가 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행동은 계획 짜기예요.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계획부터 짜죠. 앞으로 탄단지를 얼만큼 먹고 몇 칼로리를 먹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정하거나 먹지 않는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계획을 짰을 때 가장 좋은 건 잘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사람은 잘하는 것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때로는 회식도 가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죠. 다이어트 계획을 짜는 순간 이런 것들이 거추장스러워지고 결국 사회생활에서 오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결국은 계획을 잘 이행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다가도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결국 잘하는 게 디폴트가 되어서 잘하면 본전이 됩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다이어트는 갈수록 즐겁지 않은 일로 만든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음식 먹는 것도 참으면 안 되고 계획도 짜지 말라면 살은 어떻게 빼냐.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음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요. 음식은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함께 있어요. 적합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짜장면을 먹고 체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10년 정도 짜장면을 안 먹었어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지만요. 저는 짜장면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몸이 거부를 한 거죠. 저거 먹으면 아파라고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짜장면을 제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짜장면을 먹으면 어디에 안 좋은지 확실히 알면 저절로 몸이 거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음식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어요. 오늘 내가 먹은 음식에 대해서만 알아보세요. 그게 꾸준히 쌓이면 나만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될 테니까요. 어딜 가나 이런 얘기는 잘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살을 급격하게 뺐다가 다시 살을 찌워야 전문가인 본인에게 도움을 청할 테니까요. 누구나 쉽고 빠른 길을 원해요. 그래서 시중에는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빠른 상품이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낸 결론은 정말 쉽고 빠른 건 정수를 택한 것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 나의 마음이나 행동을 돌아봐야 하는 것들이에요. 하루에 약 한 알만 챙기면 되는 것만큼 쉽지 않죠.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대로 하면 성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약을 먹고 급격하게 살이 빠졌다가 부작용을 겪는 것과는 반대죠. 어제 마침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위고비를 맞으려고 한다고요. 위고비가 정확히 제가 앞서 언급한 쉽고 빠른 상품이죠. 그런데 어떤 것이든 의존하게 되면 결국 자립하는 힘은 없어져요. 내분비계가 망가져서 살이 찌는 건데 약물로 식욕을 떨어뜨린다. 내분비계를 더 망가뜨리겠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췌장암이 걸려서 사망한 사건도 있죠. 그만큼 장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시중에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실패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잠깐 날씬해졌다가 다시 찌고 싶지 않다면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걸 고르세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날씬하게 만들어줄 정답이라는 걸요.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들어서는 이해가 명확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알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카페로 놀러오세요. 컨설팅 하려고 만들었던 카페인데 무료 자료도 많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해주시면 양질의 컨텐츠로 돌아올게요.